자, 이번 시간은 지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은 여러분들이 쓰는 지방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지질과 지방은 좀 달라요. 지질 안에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질이 있고,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지방은 영어로 팻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지질이 지방보다 훨씬 덩어리가 큰 말입니다. 되겠죠? 근데 실제로 몸에 있는 성분을 보면 이거의 어떤 양을 보면 이게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디테일하게 나누면 다릅니다. 요 세 개를 포함하는 게 지질이다. 그래서 지방부터 보죠. 지방은 일단 생물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이거야. 구조를 먼저 익히고 기능을 보면 됩니다. 구조 보고 기능 보고. 그죠? 그래서 구조를 먼저 볼게요. 구조 보면 이게 이제 지방이에요. 지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글리세롤이니까 무슨 올이니까 OH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산기를 3개 가지고 있는 요게 글리세롤. 이것과 지방산은 보시면은 탄화수소들이 쭉 있죠? C와 H의 전기음 성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자의 치우침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에 안 녹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물에 안 녹고 여기 보면 이게 왜 지방산이냐면 요 끝에 무슨 기가 있어요, 요거? 무슨 기? 예,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방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이게 두 개가 합쳐질 때 OH기 만나서 물이 빠지면서 합쳐져. 그러니까 무슨 반응? 탈수 축합 반응. 그죠? 뭐 어지간하면 탈수 축합 반응입니다. 다. 탈수 축합의 역반응은 뭐야 그럼? 가수분해 반응. 그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탈수 축합, 어지간하면 가수분해입니다. 근데 탈수 축합이 되면서 생성되는 이 결합, 이게 무슨 결합인지 혹시 알아? CO. 이게 무슨 결합? 예, 에스터 결합. 예, 에스터 결합. 그래서 카르복시기와 수산기가 만나서 물이 빠지면서 생성되는 이 결합, 에스터 결합이라 부릅니다. 이 책에 따라서는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영어 읽는 방식이니까. 네, 에스터 결합. 그러면 에스터 결합이 세 군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방이 됩니다. 지방은 중합체 개념과는 좀 달라. 앞에 녹말이나 글리코겐 같은 거는 포도당이 수없이 많이 쫙 합쳐져 있는 커다란 대단위 체죠. 근데 지방은 그렇게 합쳐지진 않아요. 합쳐지진 않아. 이 지방 입자들이 막 붙어가지고 되게 커다란 어떤 중합체를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 입자 하나가 커다란 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은 잘 기억하세요. 글리세롤 하나와 지방산 3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지방산 물에 녹아 안 녹아? 여기는 극성을 띠지만 극성을 띠지 않는 이 부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 물에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얘네를 같은 카테고리인 지질로 묶는 이유는 물에 안 녹기 때문입니다. 예. 물에 안 녹아서 그래요. 네. 물에 안 녹는 물질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혹시 압니까? 예, 지들끼리 모이죠? 그거 뭐라 불러? 예, 뭐라고? 좀 전에 그렇죠. 소수성 상호작용, 그렇죠. 상식적으로 또 알 것 같아서 얘기 드리고요. 소수성 상호작용이 뭐지? 소수성끼리 모이는 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수성끼리 모이는 게 아니고 친수성이 배척하니까 지들끼리 어디 짱 박히는 거지? 물이 안 놀아주니까 어디 구석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모여 있는 거지. 이게 소수성 상호작용이죠. 근데 그게 왜 안 풀려? 모이면 반데르발스 포스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걔네가 이제 더 모이게 되는 거죠. 일단 물이 싫어가지고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물하고 묻어 올리니까 저쪽 구석으로 다 밀려가지고 한쪽으로 모이게 되고, 모이면 반데르와이스 힘 때문에 퍼지지 않고 그렇게 모여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글리세롤은 많이 못 들어봐도 요 지방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저 지방산. 지방산 들어본 단어 뭐 있습니까? 지방산. 예, 지방산 하면은 어떤 거?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이런 게 있다. 우리 열심히 광고해서 뭐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뭐가 좋대? 뭘 많이 먹으래? 예, 이거 많이 먹으라고 하죠. 뭡니까 이게? 혹시 알아? 네. 볼게요. 자, 포화지방산은 이렇게 생겼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 차이야? 그러니까 뭐? 예, 이중결합의 유무가 됩니다. 이중결합.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지방산은 거의 대부분 다 시스결합이에요. 시스결합. 시스는 예,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요게 꺾이게 되죠. 트랜스는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균형이 맞아서 펴지지만 시스는 꺾이죠. 그래서 대부분 지방산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면 다 시스형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꺾이게 됩니다. 이 꺾이는 게 엄청난 물질의 성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꺾여서 뭐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포화는 네. 우리 얘기하는 건 지방산이야, 지방이 아니고 예, 근데 지방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네. 꺾이고 꺾이지 않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지? 네? 예. 일단은 얘는 이렇게 차곡차곡 이쁘게 쌓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예, 유동성이 작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예, 고체가 됩니다. 주로 어떤 애들이 많이 가지고 있냐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름의 성분이 주로 이렇죠. 그래서 고기들 구워서 기름 받아가지고 식히면 다 굳죠. 예, 버터. 예, 동물성 기름으로 만드는 버터. 불포화지방산은 꺾이니까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유동성이 많아. 그러니까 얘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나타냅니다. 주로 식물성 기름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죠.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면 뭐 있어? 예, 올리브유, 식용유, 그 뭐 카놀라유, 포도씨유 뭐 이런 거 있잖아. 참기름, 콩기름 뭐 이런 거. 요 차이. 그래서 왜 이와 같냐면 무슨 결합을 하니까? 시스 결합을 하니까. 이중 결합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하나만 있으면 꺾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생기고 유동성이 커지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말 들어보죠. 트랜스 지방 굉장히 안 좋다 하고 소문난 그 트랜스 지방. 이건 뭐야? 트랜스가 뭔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주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트랜스는 바뀌긴 바뀐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혹시 알아? 트랜스 지방이 왜 나왔지? 그쵸. 네. 자, 이거 운반이 너무 나빠. 이거 제품으로 팔려고 하는데 이거 기름 샌 거 누가 사겠습니까? 그치? 뚜껑 꼭 막아놨는데도 옆으로 막 질질 샌 거 막 이거 누가 사겠어? 그러니까 운반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편해? 고체로 만들면 편하잖아. 뭐 셀리도 없고 그 다음에 부피도 좀 작아지고 편하죠. 그래서 이거 고체로 만들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꺾인 다리를 펴주면 돼. 이게 왜 꺾였냐면 이게 이제 포화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중결합 없이 다 탄소가 수소랑 다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자로 쫙 펴지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수소가 더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로 포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불포화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수소를 때려 박아주면 돼. 수소를 때려 박으면 여기에 수소가 결합하면서 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은 이중결합이 다 풀려서 단일결합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중결합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시스형 이중결합이 트랜스형 이중결합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리가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트랜스 지방이죠.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트랜스형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L자가 돼. 그러면 이중결합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얘와 동일하기 때문에 성질은 포화지방산의 성질과 유사해집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 시스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트랜스를 처리하는데 충분한 기작을 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스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몸이 대비하지 못한 모든 물질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질의 해로움과 이로움의 차이는 그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무슨 독성이라기보다는 사람 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기전이 있으면 독성이 아닌 거고 그런 기전이 없으면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우리 몸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 이걸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떻게 문제가 된다? 모릅니다. 몰라. 알면 교과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겠죠. 나와갖고. 근데 그건 모르지만 이거 많이 먹은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어디가 안 좋아.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거 많이 먹은 사람이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 연관, 상관 지수가 높더라. 아마도 얘가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닐 수도 있죠. 예,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 예, 상관관계가 크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하는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둘의 차이 이해할 수 있어? 예. 교무실에 복도에서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이희원 선생님이 막 뼈락뼈락 소리 질러. 야, 또 뭐라래! 막 이렇게 막 울리면서. 그래도 성적이 올라갔어. 여러분들 전체 성적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는데 또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고함 소리와 성적의 상관관계는 1에 가까워집니다. 고함 소리가 커지면 성적이 잘 나오는 거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과학보고서가. 그러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고함 소리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오류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신문이나 이런 데서 접하는 음식에 관련, 음식과 건강에 대한 기사는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다 상관관계 연구지 인과관계 연구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이 이것만 먹는 게 아니니까. 5만 가지 걸 먹고 5만 가지 행동을 하고 스트레스의 종류도 다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 달라. 어렵죠. 찾기가. 그래서 일단 인과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인과관계가 충분히 높으면 의심할 만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의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트랜스 지방의 공식적인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맥도날드 같은 데서 우리는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과자 같은 거 잘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 성분. 아무도 안 보지만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되게 조그맣게. 예. 한번 보시고. 뭐 근데 먹어도 뭐 우리 몸이 이렇게 약하진 않아요. 이거 뭐 몇 개 먹는다고 뭐 힘들진 않습니다. 우리 발암물질이라는 거 있죠? 예, 방사선 물질이 아닌 한 발암물질 먹어도 암 걸리기엔 어렵습니다. 탄고기가 뭐 암에 걸린다. 탄고기를 뭐 몇 끼 먹어야 돼? 한 20년. 그럼 이제 암에 걸리겠죠. 누가 그렇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요. 그냥 네. 적당히 찾아서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아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강제로 구부러진 다리를 쥐어 핀 거죠. 시스형을 트랜스형으로 바꾸는 이런 지방을 트랜스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인 거야. 바뀌었다 이래서 트랜스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인지질 보겠습니다. 인지질은 여기 잘 보시면 똑같아. 글리세롤, 지방산, 지방산. 요거 무슨 결합? 네, 요거 에스터 결합. 에스터 결합. 그리고 여기에도 에스터 결합이 있으면 이게 뭐야? 지방이죠. 근데 다리 중에 하나는 뭐하고 결합해? 인산하고 결합합니다. 예. 그래서 인산, 지질, 인지질이 되는 거죠. 인산, 지질, 인지질이 되는 거고. 요 결합은 뭐지? 요 결합은 에스터 결합. 요 결합은 COO
POO 이 결합도 인산이니까 카복실 기하고 OH 기하고 만났으니까 이 결합도 무슨 결합? 에스터 결합. 근데 중심이 탄소가 아니고 인산이니까 포스포 에스터 결합. 인산 에스터 결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고 이 위에 어떤 물질이 달리느냐에 따라서 인지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인지질이 다 똑같은 종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지질의 종류는 10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인지질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종류를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아. 요 위에 콜린이 있으면 포스파티드 콜린, 뭐 에탄올 아민이 있으면 포스파티드 에탄올 아민, 뭐 이렇게 인지질의 종류가 달라. 그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물질이 눈이 달린 게 아닌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물질이 이 막에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인지를 해야 적당하게 반응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들어오는 물질과 나가는 물질이 다르잖아. 그러면 얘가 결합하는 어떤 성분과 얘가 결합하는 성분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막의 안쪽과 바깥쪽의 성분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달라? 인지질의 구성도 달라요. 안팎이. 아예. 예. 그래서 보면 이게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인지질의 종류를 가지고 알 수 있고 그 인지질의 종류는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윗부분, 요 머리 부분은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인산기하고 요 전화 띄고 있고 여기도 전화 띄고 있죠? 요거 다 무슨 기? 친수성기. 그죠? 그래서 머리는 친수성. 다리는 소성.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양친매성. 이라 부르죠. 인지질 어떻습니까? 어떻어 인지질? 세포 막의 성분이죠. 지방은 어디다 쓰지? 지방 뭐 하는 데 써요? 예. 일단은 저장. 우리 남는 칼로리 다 지방으로 바꾸죠? 예. 왜 저장에 좋냐면 1g당 9kcal를 내니까. 그죠? 우리 지방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지방 다 싫어하잖아. 근데 지방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의 몸무게는 2배 이상 늘어났겠죠. 똑같은 칼로리를 저장하고 있는데 지방이니까 지금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이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로 저장했으면은 몸무게가 2배 정도는 불었을 겁니다. 그죠? 지방한테 고마워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이거 설명했어야 되는데 단열 요 작용 하죠. 우리 그 피하지방 뭔지 알죠? 피하지방이 뭐지? 예,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 우리 피하지방의 두께 어떻게 측정하는지 혹시 압니까? 이렇게 잡으면 얇게 잡히면 이거 피하지방이 없는 거. 왜냐면은 이게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살이 있고 뭐 말랑말랑한 거 없나? 네. 그 덮고 있는 거 좀 줘봐. 자, 이거 너무 두꺼운데 지방이. 지방입니다. 네. 살이 있고 이 밑에 이렇게 지방이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두껍게 잡히죠? 그래서 이 센치를 재는 게 피하지방의 두께를 재는 게 됩니다. 그걸 뭘로 재냐면 뱃살로 잡죠? 그래서 실제로 보건소 가서 피하지방을 재면 이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는 찌개 같은 게 있고 찝으면 요 옆에 센치가 나와요. 그래갖고 뱃살을 이렇게 꾹 잡죠? 그래서 이게 얇게 잡히면 피하지방이 없는 거고 두껍게 잡히면 피하지방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예. 요 정도 뭐 양호하죠. 예, 양호하죠. 근데 막 이렇게 잡히는 애들 있죠. 오이씨. 막 이렇게 잡히는 애들. 예, 이게 이제 두꺼운 건데, 상식적으로 또 알고 계시면은, 살이 찌면, 내 체중이 과체중이면 두껍게 잡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얇게 잡힌다는 얘기는 지방이 사라진 건 아니고, 피하지방이 아니고, 어디 지방? 내장지방이라는 얘기죠. 배가 나온 애들은 배를 잡았을 때 배가 두꺼워야 돼. 이게 두껍게 잡혀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잡혀야 돼. 이게 얇게 잡히면 그 지방이 다 어디 있어? 내장에 꼈다는 얘기입니다.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옷을 입으면서 그런 기능이 약해졌지만 요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 굉장히 단열 효과가 좋아서 추운 동네 사는 애들은 피하 지방이 굉장히 두껍죠. 바다 표범 이런 애들은
뭐 권총 같은 걸로 잘 죽지도 않습니다. 피하지방이 엄청 두꺼워가지고 막 이만큼 되죠, 피하지방층이. 네. 그래서 막 사냥할 때 되게 긴 칼로 막 찌르고 막 작살로 찌르고 이래야 되는데 찔러도 막 피 한 방울 안 나. 지방만 뚫어가지고. 그냥 두껍고. 그 다음에 고래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두껍죠. 그런 게 이제 추운 동네 살 때 단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이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는 뚱뚱한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 확률이 크죠. 추위에 잘 버티기도 하고 몸에 저장된 양분도 많고. 그죠? 기억해 두시고, 네, 인지질은 다시 인지질로 돌아와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포막의 성분으로 쓰입니다. 자, 우리 세포막은 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왜 지질 이중층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잘 봐. 물이 있어. 물. 자, 제가 인지질을 한 움큼 이렇게 손에 잡아가지고, 손에 잡았어. 보이지? 인지질. 자, 떨어뜨린다, 여기다. 인지질을 싹 떨어뜨려. 인지질 어떤 모양으로 배열할 것 같습니까? 위에서 가루처럼 이렇게 싹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예. 이렇게 있겠죠? 예.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안정적이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친한 애들끼리 모이고 뭐 싫어하는 거는 멀어지고 이게 안정적이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내가 얘를 한 움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손을 물속에 푹 집어넣고 물속에서 폈어. 그러면 일부는 떠갖고 이렇게 되는 놈이 있겠죠? 근데 물 아래서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놈들은 어떤 식의 배열을 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구조를 뭐라 불러? 미셸 구조라 부릅니다. 미셸 구조. 그죠? 실제로 우리 기름방울을 우리 피 안에서 움직이게 할 때 기름이 물에 녹아야 움직이니까 기름방울을 둘러싸는 어떤 구가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 안에 필요한 뭐 콜레스테롤이나 기름방울 같은 거 넣어갖고 이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네. 자, 근데 이번에 잘 봐. 고급 실험이야, 고급 실험. 자, 물이 있고요. 여기 인지질이 있습니다. 인지질 넣어놨어, 여기다. 여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싹 잡아 뽑으면 여기가 싹 뽑히면서 물이 위아래에서 쫙 온다고 쳐. 이런 상황 이해할 수 있죠? 인지질 넣어놓고 지금 막아놨어, 여기. 잡고 쫙 뽑았어. 그래서 물이 위아래에서 쫙 모였어. 인지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위아래로 와. 그럼 인지질이 이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리 세포가 인지질 이중층을 갖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우리 세포 안, 밖, 이거 다 물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물이니까 여기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친하지 않은 애들끼리 이 물을 싫어하는 애들이 물을 벗어나려면 지들끼리 모이는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지질 이중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겠죠? 우리 세포 내 환경이 인지질 이중층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때 얘기하는 이 지방산도 지방산인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얘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주로 동물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물성이라는 건 우리가 먹는 동물들을 얘기하겠죠. 뭐 뱀, 뭐 곤충 이런 거는 아니지. 예. 주로 이제 뭐 소, 돼지 뭐 이런 애들. 예. 그런 애들은 왜 포화지방산을 많이 가질까요? 그리고 불포화지방산 누가 갖냐면 식물이나 등푸른 생선. 그죠? 생선들이 불포화지방산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죠? 왜? 생각해 볼 수 있어. 왜? 이거 하면 단단해지나? Why? 왜? 이거는 펴진 다리를 가져야 되고, 이건 굽어진 다리를 가져야 돼. Why?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안 움직여? 네.
정확하죠. 저거.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 높은 불포화지방산을 쓰면 막의 유동성이 너무 커져서 막이 찢어질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열이 만들어지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정원동물이나 이런 동물들, 움직이면서 열을 만들어내는 동물들은 유동성을 제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놔야 내 체온이나 어떤 운동할 때 생기는 열 때문에 적정한 유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죠? 근데 바닷속에 사는 아이들이나 식물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굉장히 낮게 유지되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지방산을 갖고 있다면 얘는 막이 굳어버릴 겁니다. 막이 굳는 건 죽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유동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는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그러면 얘는 다 포화지방산이고 얘는 다 불포화지방산만 가지고 있냐? 아니죠.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화지방산 대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조금씩 변하는데 이런 애들이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얘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이 불포화지방산을 아예 안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온도에 따라서 똑같은 생선이라도 A 생선이라도 주위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막에 있는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수시 때때로 변합니다. 추우면 늘려, 더우면 줄여.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테로이드. 고리, 육각고리 3개와 요거 오각고리 하나.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스테로이드 있고요. 스테로이드는 고리 4개를 가지고 있는 저 구조를 다 스테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육각형. 오, 괜히 그렸어. 어려워. 요거. 스테로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스테로이드. 여기 보면 수산기가 붙어 있는 거. 이게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 우리 콜레스테롤을 좀 안 좋게 배워가지고 되게 안 좋은 건지 아는데 콜레스테롤 굉장히 중요한 아이죠. 뭐 하는데 필요한 아이? 이거 막에 박혀있죠.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콜레스테롤들이 끼죠.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뭐가 되는 거야? 막의 유동성이 조절되는 거야. 추워도 늘어나고 더워도 늘어납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추우면 콜레스테롤이 늘어나. 왜? 얘네가 너무 따닥따닥 붙으면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중간중간 콜레스테롤 껴서 간격을 만들어주는 거야. 더워도 늘어나. 왜? 막의 유동성이 너무 커졌고 이게 벌어지면 얘가 끼면 이게 소수성이잖아요? 그럼 얘네들하고 상호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벌어지는 걸 당겨서 붙잡아 줄 수 있어. 추워도 늘어나고 더워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막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라고 표현하죠. 콜레스테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성호르몬의 전구물질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변형돼서 성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성호르몬에 뭐 있지?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잘 봐. 이게 이제 기름 내 몸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콜레스테롤의 양도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새 이제 소화비만이 많아지면서 같이 등장하는 병이 성조숙증이죠. 살이 많아지면서 재료가 많아지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호르몬의 농도가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보다 빨리. 그래서 성호르몬들이 좀 더 많아지면 몸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기에 초경을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굉장히 빠른 시기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럴 때. 그래서 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될 수도 있냐면 여러분들 아버님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봐. 술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많이 끼거든요. 이제 특히 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끼고 그다음에 또 기름진 안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잘 보면 가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성호르몬의 영향과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됩니다.
지질. 되겠죠? 예. 요런 식으로 껴있다는 얘기죠? 네, 요렇게. 요게 뭐야? 콜레스테롤, 그쵸? 콜레스테롤의 이 양은 고정된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많이 만들고 필요 없으면 없앱니다. 유동성이 괜찮으면 빠지고 유동성이 불안정하면 늘리고. 예. 자, 단백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